장애의 예술이 되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정책포럼 9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나마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이명노 시의원의 자장을 맡아 2023 장애예술의 성장과 비전에 대한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김영희 이사장의 주제 발표, 광주광역시 장애문화예술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한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주제 발표, 장애의 예술이 되다 김용목 실로한 사람들 대표의 주제 발표. 지정 토론회는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전자광이,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희경 교수, 조재영 영화관, 질의응답으로 차진한 가수, 김에스터 화가, 정창렬 시인, 김봉진 국제농아미술협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의회가 후원하였습니다.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발제 발표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설 발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좀 지연된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늦춰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그 발제자분들께서는 한 10분 정도로 감안을 하시면서 뒤에 시계 보시면서 같이 발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입니다. 항상 밝게 웃으면서 우리 시민들을 맞아주시고 또 광주의 문화, 예술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계신 분입니다.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김홍석 사무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맡고 있는 김홍석입니다. 시간 10분 하는데 있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내용을 좀 보시고 제가 좀 빨리 진행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시간을 5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이사님께서 조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잠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에 광주광역시 장애인,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은 법률적인 근거가 되고 조례가 되는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들이 먼저 진행되고 후속 조치로 예산들이 따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주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주관한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에서 12.3억, 그 다음에 국비 3억 5천에서 6억 5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 저희가 인식 개선에서부터 사업에 접근하는 것까지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것들은 완성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장애인 및 예술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현황을 검토하고 장애예술인 실태 조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향후 사업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2월 24일에 제정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1년에 아까 이사님께서 자료 통계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21년에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 수는 69,442명으로 통계되고 있고 전체 인구의 광주시 인구의 4.75%를 차지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현황은 남성이 56.8%, 여성이 43.2%,
심한 장애 유형을 앓고 있는 분들이 39.9%입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청각, 지적, 시각, 뇌병면 이런 순으로 나와 있고,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의 그 장애인들이 39,000명 정도가 되는데 고령층의 장애인들이 무려 55.9%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복지법에 근거해서 2024년 8월 현재 광주광역시의 예술활동 증명 가입자 수는 일반인 포함해서입니다. 4,160명입니다. 전국이 16만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광주는 이 비중으로 봤을 때 2.45%를 차지하고 성별 남성이 1,800명 정도, 여성이 2,359명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에 가입하지 않는 예술인,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포함하면은 그 숫자는 저희가 문화보동 소통센터를 통해서 활동 증명을 독려하고 많은 홍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가 등록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참조로 광주 예총의 회원 수가 무려 2만 명입니다. 2만 명 대비해서 저희가 4,1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아직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장애예술인이 89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 장애예술인 활동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면 이분들에게 좀 동네에서 활동을 증명을 받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2020년 광주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바는 광주 장애 예술인은 약 저희가 추정하기를 약 160명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했던 결과 몇 가지 정보들만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 103명을 표준으로 했었고 저희들이 연령대 40대, 50대, 60대까지 나누어서 또 5개 자치구로 나눠서 골고루 분포도를 넣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애 유형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체장애, 뇌병면,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술 장르에서는 미술은 시각예술과 디자인, 공예를 포함해서입니다. 약 거의 한 50%에 가까운 다수의 수가 차지하고 있고, 음악에서는 실용음악 포함해서 29%, 문화 9.7, 사진 4.9% 순으로 저희가 통계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예술활동 경험 결과를 보면 예술활동 현황은 예술활동 처음 시작한 나이는 평균 36.9세로 나오고 있고 예술활동 경력은 약 12.9년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술활동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동기를 보면은 복지기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을 접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 또한 취미활동, 동아리와 동호회 활동을 계기로 해서 예술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술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보면은 예술 재능을 발견하고 전문 예술로 이끌어준 경우는 정말 놀랍게도 주변분들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한 결과 무려 45.6%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나 친구들이 추천해서 하는 경우는 40%, 복지기관을 통해서 가는 경우는 25%의 통계를 저희가 집계할 수 있었고요. 전문 예술인이 되는 과정에서 교육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해본 바 개인 부담이 아직도 63%. 그러니까 일반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것은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서 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거의 지원 사업이 많은 반면에 또 장애 예술인들에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예산들이 굉장히 적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지원 재원은 2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예술을 교육할 때 가장 고충은 무엇인가 이렇게 확인해봤더니 교육기관이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 시설이 미비되어 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활동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나 자신의 행복 추구가 47%, 장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23%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단체 및 협회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공연 전시 발표 기회 확대가 21%였습니다. 그리고 활동 장르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협업과 공동 발표라는 순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었고요. 예술활동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연습 공간, 창작 제작을 위한 연습 공간들, 창작 공간, 예술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리어 프리 정책들이 반영되면서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지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인권 평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베리어 프리 정책에 따라서 장애 예술인들에 대한 이런 센터 건립이라든가 것들은 지속적으로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활동 공연 발표 고충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비싼 공간의 대관 비용이 거의 30%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활동 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 52%. 도움을 주는 사람 누구인가?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도움을 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제가 좀 많이 건너뛸게요. 시간이 금세 가버리네요. 데이터들은 좀 참조를 봐주시고요. 그러면 광주문화재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예술 정책을 반영하고 예산들을 확보해서 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이런 그 22년도 통계 조사를 통하고 사업들을 받으면서 생활권 내에서 문화 향유하는 거점들 마련들, 그 다음에 저희가 광주시에 있는 그 장애 기관들과의 MOU를 통해서 장애 활동들을 돕는 활동들을 계속해 왔었고, 많은 분들이 활동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거 지역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데, 같이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광주문화재단은 현재 작년부터 23년도까지 걸쳐서 장애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그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ACC 앞쪽에 보면은 호텔 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가 건물들이 이제 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대형 공간으로서 현재 그곳이 가장 낫다는 판단 때문에 현재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뭐 주차 문제라든가 장애인들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곳에 꼭 머물지 않고 좀 더 좋은 여건이 있을 때 공간들로 옮겨서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2분이 지나버렸네요. 좀 건너뛰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반 사업들도 많이 있고 예술가 지원하는 것도 많지만은 저희 광주문화재단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특히 장애예술인 지원과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